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내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걸 먹고 싶어도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치아가 부실해 음식물 섭취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잇몸병은 노년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 잇몸병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참고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정성시대입니다. 이가 튼튼해야 잘 씹을 수 있고 영양소도 잘 흡수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알고 보면 잇몸에 병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잇몸을 병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입속에 있는 세균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입속 세균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일단 입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균으로 인한 입속 악취는 말을 할 때마다 풍겨 나오고 숨을 쉴 때마다 구린내가 펄펄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본인 입속에서 똥꾸렁내가 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옆 사람 똥꾸렁내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생똥 냄새가 솔솔 풍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웬 지하철에서 똥 냄새가 나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숨을 내쉴 때마다 입냄새가 솔솔 풍겨나왔던 겁니다. 아마 다들 저처럼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요즘에는 마스크를 써서 본인 입냄새를 본인만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런 냄새가 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속 세균은 단순히 입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입속 세균은 입속에만 얌전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액과 신경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며 큰 병을 만듭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잇몸 질환은 통증, 영양불량, 소화불량, 입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당뇨, 뇌졸중, 심장병, 그리고 노년층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인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아직은 치매를 예방할 약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잇몸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혈류나 신경을 통해 뇌로 침투해 감염을 일으킬 경우 점진적 치매, 뇌 위축,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잇몸병 원인균에 대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때 증가하는 염증성 물질들이 전신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쳐 치매의 발병 확률을 더욱더 높인다는 겁니다. 또한 잇몸병은 치아를 빠지게 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치아가 빠지면 다들 임플란트 때문에 거금 들어간다고 돈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큰 돈 드는 것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치아수가 줄면 씹는 것이 시원치 않게 되고 씹는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뇌로 전해지는 피의 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뇌의 대사 활동도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치아가 튼튼해 잘 씹을 수 있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가 튼튼하고 치아가 튼튼해야 잘 씹을 수 있고 그래야 치매도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가 치매라고 하는데요. 그토록 치매를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잇몸 건강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치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치태는 입안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섞여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양치질만 해서는 치태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입속 세균 박멸을 위해서는 가글까지 꼭 사용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잇몸이 아파서 양치질을 시원하게 못하셨던 분들이나 가글은 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용을 꺼리셨던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특히 노년층들은 나쁜 성분 다 빼고 좋은 성분만 들어간 가글 제품을 잘 골라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래야 잇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치아도 부실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글을 아무거나 사용했다간 오히려 세균을 더 증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알코올이 함유된 가글은 약한 노인의 잇몸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입속을 마르게 해 세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따라서 성분까지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가글을 골라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감기보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환자 수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가글만 잘 사용해도 이 지긋지긋한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들은 잇몸 건강을 위해 하루 2번 꾸준히 가글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도 짱짱합니다. 잇몸이 건강해야 온몸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